안녕하세요. 정책브리핑의 배민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산업 수도인 울산을 찾아왔는데요. 이 울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김영중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울산 하면은요, 일단은 뭐 산업수도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또 최근에는 산업과 또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울산에 대해서 자랑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울산광역시는 정부가 지정한 첫 국가산업단지로 50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산업수도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과정에 공해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울산은 예로부터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와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등 산, 바다, 강이 잘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최근에는 태화강 살리기 및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인해 연어가 돌아오고 태화강 대숲주의로 백로와 철새가 찾아오고 KTX 개통으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산업수도 울산 그리고 친환경 도시 울산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산업수도 울산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 소방본부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울산 소방본부는 3객과 11 담당 체제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종합방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836명, 의용소방대원 60개대 1423명으로 작지만 재난에 강한 소방조직, 현장에 강한 소방관으로 120만 울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재난에 강한 소방 조직. 딱 울산 소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지난 2월 10일이었죠. 우리 본부장님 부임 1주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먼저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해 동안 현장 활동을 비롯한 추진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울산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해 울산 지역의 재난 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 출동이 1080건, 구조 출동이 13,626건, 구급 출동이 35,624건, 기타 대민 지원 활동까지 해서 하루에 약 123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출동했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로는 국가산업단지 재난예방 대책을 위해 225개 업체가 참여한 CEO 간담회 개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대책을 위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진압작전 전술을 발표대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2년 안전한 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해요. 뭐 이렇게 이뤄낸 성과도 있지만요. 이런 점은 좀 내가 아쉽다라는 하는 점도 있을까요? 어떤가요? 지난해 10월 30일 날 북구 산화동 강동 수질 개선 사업소 인명구조 현장에서 네. 고 박용복 소방장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동안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고인은 평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명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던 대원이어서 울산 소방으로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아픔은 사람을 더 강하게 하듯이 울산 소방도 이젠 슬픔에 벗어나 2013년을 안전사고 제로와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사고 절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 한 해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순직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순직 사고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픔은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더욱더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또 그런 다짐도 하게 되고요. 울산 소방도 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힘찬 2013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그렇다면 울산 소방본부의 2013년 주요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석유화학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1964년 대한석유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1970년대 들어 정유 석유화학 공장이 준공되면서 현재 2개의 국가산업단지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네. 국내 석유화학 수출액의 42.6%, 연간 130만 톤 액체 물류 처리 능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650만 배럴 규모의 지하 안반 탱크 저장소를 신규 탱크 터미널 증설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특성상 인화성 물질의 저장 취급이 많고 고온과 고압의 공정이 많아 어느 분야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최근 석유화학 산업은 대형화, 정밀화되면서 취급 규모도 증가해 누출 화재, 폭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 발생 건수는 34건의 인명피해 5명, 재산피해 8억 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33%인 1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다운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산업단지만의 특별한 안전 대책을 또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석유화학단지는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기업체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기업체 CEO 및 간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간담회 실시와 위기관리 소방안전 워크숍을 통한 실무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소방차량 보강입니다. 44억의 예산으로 44m 무인 방수탑차와 내폭화학차, 고가굴절 사다리차를 신규 배치하고 고성능 장거리 방수포 1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자율안전관리 양성을 통한 상호 협력입니다. 산업단지별 안전관리 협의회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자체 소방대 52개 대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가 잦은 기업체는 소방 특별조사를 강화하고 무허가 위험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보수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유지보수 단계부터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 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까지 세심하게 사전 신고제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석유화학단지의 소방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은요, 해발 1000m가 넘는 이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고지대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물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KTX 울산역의 개통으로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울산의 영남 알프스를 찾고 있습니다. 네. 가지산 등 주요 등산로 12개소에 구조대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여 등산목 안전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CPR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 발생 시 소방 헬기와 산악 의용 소방대 등을 동원하여 입체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진화 해수욕장 등 4개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2012년 한 해 인명구조 79명, 안전조치 1585건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소방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울산을 갔을 때 정말 안전하게 아주 여유 있게 이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또 훈훈한 소식을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예, 울산 소방본부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2008년부터 소방공무원 1인당 1만 원의 예금으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700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함께하고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약 100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무료 보급, 단독 경보용 감지기 무료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저소득층을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요. 이렇게 듣는데요.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자, 사실 요즘은 또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날씨가 풀리면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서 태화강 자전거 길에 대한 또 정책이 따로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 선용과 자전거 출퇴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자전거길 조성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태화강을 따라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응급처치는 간이 구급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화강 자전거길 29.7km 구간에 대하여 5km마다 간이 구급함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성이 높을 경우 시 전체 자전거길로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타다 보면은요,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사고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시대 흐름을 반영한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시민 참여형 소방 안전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역동의 푸른 울산 안전은 실천으로라는 주제 아래 안전문화 축제의 장인 119 대축제를 매년 10월경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 48개, 경연 행사 6개, 부대 행사 46개 등 10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100여 개 부스를 운영하여 3일간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이 많아 가까운 타 시도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아동급 공연, 이동 체험 차량, 인명구조 훈련장,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들 운영하는 등 각 소방서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119 이 대축제가 3일 동안 10만여 명이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 안전 문화가 좀 정착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울산 소방에는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정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2년 기준 시 인구의 2.9%인 25,163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 결혼 기화자 4명이 여성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이동안전 체험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119 대축제 행사 시 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혼 이민 여성분들이 여성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소방 홍보도 이루어져서 여러모로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시민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안전한 울산 또 행복한 시민이라는 2013년 울산 소방본부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울산 소방 조직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시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소방 공무원을 위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화합과 소통의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년 5월경에 울산 소방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경에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여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로 작지만 재난에 강한 소방조직,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을 위해 프로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형 인재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향상을 위해 10월 중에 강한 소방관 선발 대회를 개최하여 12명을 선발 시상하고 몸짱 소방관 달력으로 제작 배포하여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소방관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2교대 근무로 좀 경무에 시달렸을 텐데 앞으로 3교대가 되면은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서 아마도 업무 만족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조직의 화합과 소통 또 단합된 울산 소방을 만들기 위한 우리 본부장님의 지휘 방침이 잘 반영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강한 울산 소방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 몸짱 소방관 달력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 분 나오면 저도 좀 선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본부장님, 이 소방 공무원들의 보건 안전 관리를 위해서 또 특별한 정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우선 소방 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예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예지 훈련이란 재난 현장에 잠재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토의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기에 앞서 해결하는 습관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인간의 감수성,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실수를 최소화하고 조직 내 협력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는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매일 근무 교대 시 국민 체조 및 안전구호 제창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일과 시간 중 화재, 구조, 구급 분야 위험 사항을 가정하여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직무 스트레스로 심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힐링 심신건강관리 캠프를 상반기 중 1박 2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위험예지 훈련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현장 활동 업무로 인해서 피로도가 좀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심신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캠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도 올 한 해는 울산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데요. 2013년에 중부소방서 이전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중부소방서는 현재 중구 성남동 구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청사 노후로 인해 중구 유곡동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 면적 9,425제곱미터, 연면적 5,793제곱미터,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소방서가 완공되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혁신도시와 구도심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부소방서 이전 사업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김영중 울산소방본부장님과 함께 정책 브리핑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몸짱 소방관 달력 저도 한번 주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울산 소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울산은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기간 산업이 밀집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전국으로 성장 동력을 전파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울산에서 소방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요 소방정책이 울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장을 믿고 따라주는 울산 소방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소방본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